이번 영상에서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 딥러닝 튜토리얼 버전 2랑 거의 이제 비슷한데요. 딥러닝 튜토리얼 버전 2를 보신 다음에 이걸 보시면은 이제 비슷한 부분은 빨리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식 같은 것은 지난번과 동일하고요.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식도 이제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 데이터에, 즉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를 하잖아요. 이 전처리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여기 점점을 눌러보면 첫 번째, 형 변환, assign type, as type 함수를 사용해서 형 변환을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 노멀라이즈 작업을 할 수가 있었죠. 노멀라이즈 작업은 이제 가장 작은 값을 0, 가장 큰 값을 1로 만들어주는 그런 스케일링 작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y 값을 원핫 인코딩해서 하나의 스칼라 숫자를 한 줄짜리 벡터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해당하는 레이블만 1, 나머지는 0인 그런 한 줄짜리 벡터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플래튼 작업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reshape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그 플래튼을 하긴 하는데 그 플래튼이라는 것이 인풋을 바로 플래튼하지 않아요. CNN에서는 이제 배우셨다시피 한 줄짜리 벡터를 모델의 첫 인풋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행렬 자체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다른 한 줄짜리 벡터로 만들어줄 필요가 없고 전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to categorical, 이거 우리가 원하드 인코딩 할 때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num파이를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형 변환, 두 번째 노멀라이즈, 세 번째 원하드 인코딩, 세 가지 모두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 포인트, 그 댄스 레이어는 디멘션이 몇인 ND 어레이를 받을까요? 여기서 이제 2D 어레이라고 나와 있죠. 왜 그러냐? 이게 데이터 입력을 받는 것은 한 줄짜리 그 벡터지만 그 한 줄짜리 1차원 벡터가 데이터 개수가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6만 개의 데이터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 6만 개의 벡터를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큰 행렬로 만들어서 받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2차원 행렬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벡터라이제이션 된 형태를 받아서 2디멘셔널 어레이를 우리가 봤는데 여기서 맨 앞에 있는 게 그 데이터의 개수이고요. 두 번째 있는 게 이제 피처의 개수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 이렇게 댄스 레이어를 이렇게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거랑 좀 다릅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는 디멘션이 4인 어레이를 받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맨 앞에 데이터의 개수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3개에는 세로의 몇 픽셀인지, 즉 세로의 길이, 그리고 또 이제 가로의 몇 픽셀인지, 가로의 길이, 그리고 채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색깔 채널입니다. RGB, 즉 3개의 채널로 이제 구성된 그런 컬러 사진이면은 3개의 채널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해서 그 흑백 이미지다, 이런 경우에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4D 어레이를 인풋으로 받게 됩니다. 이 점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고요. 그래서 X의 쉐입을 확인하면 우리가 이제 6만, 28, 28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흑백 이미지라서 별도의 이제 어떤 세 번째 채널이 필요 없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세 번째 채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흑백 이미지니까 그 하나짜리로 우리가 바꿔줍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지난번에 많이 본 reshape 함수고요. X랑 X 테스트 둘 다 reshape을 해줘요. 아래 코드로도 이제 가능한데 이것은 이제 expand dims, 즉 차원을 확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원을 확장하는 함수인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식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를 바꿨죠. X를 바꿨을 때 이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쉐입이 그러면 아까는 이제 6만, 28, 28이었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채널 개수가 하나 더 붙어서 6만, 28, 28, 1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 건데요. 지금까지는 댄스 레이어만 썼잖아요.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 2D 어레이라는 걸 씁니다. 이제 우리가 2차원 이미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컨볼루션 2D 어레이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컨볼루션 레이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풀링 레이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풀링에는 에버리지 풀링과 맥스 풀링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맥스 풀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 풀링도 마찬가지로 2디멘셔널 이제 이미지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맥스풀 ED로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름이 컨브 2D라고 해도 되고 컨볼루션 2D라고 해도 됩니다. 같은 거예요. 맥스풀 ED라고 해도 되고 맥스풀링 ED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이제 줄임말과 이제 풀네임 이렇게 그냥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한 걸로 마찬가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NN 모델을 만들 때 규칙이 있었습니다. 일단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와 맥스 풀링 레이어 같은 것들을 계속 거칩니다. 컨볼루션 레이어 다음에 풀링 레이어가 바로 올 수도 있고 컨볼루션 풀링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고 아무튼 컨볼루션과 풀링이 몇 층이 계속 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맥스 풀링을 해준 다음에 우리가 플래튼 작업을 해줬죠. 한 줄짜리 벡터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한 줄짜리 만든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덴스 레이어를 사용해서 그 다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덴스 레이어 마지막 단에다가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작업에 따라서 뭐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것인지 뭐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것인지에 따라서 뭐 시그모이드 함수를 쓸 수도 있었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쓸 수도 있었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레이어에서 이제 인풋 쉐입을 맞춰주는 것을 마찬가지로 진행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 한 줄짜리 벡터에 만든 쉐입을 만들어줬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세로 픽셀 수, 가로 픽셀 수, 그리고 채널의 개수 세 가지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차원 쉐입이 들어가야 되고요. 현재는 이제 채널이 1이라는 값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웃풋 레이어의 유닛 개수. 여기서는 지금 클래스가 10개니까 그 소프트맥스 함수의 이제 유닛 개수가 10개가 되겠죠.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소프트맥스가 될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create cnn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전의 그 딥러닝 튜토리얼 함수에서는 이 딥러닝 튜토리얼 버전 2에서 우리가 만든 모델은 이렇게 생긴 모델이었죠. 그래서 어떤 시퀀셜이 있었고 플래튼이라는 레이어를 집어넣어서 인풋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플래튼이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 여기 있죠. 또 이제 맥스 풀링 레이어 여기 있죠. 또 이제 컨볼루션, 맥스 풀링, 컨볼루션 다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플래튼 작업을 수행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덴스 레이어 두 개를 마지막에 써주고 마지막 때는 소프트 맥스 함수인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인풋 쉐이프를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풋 쉐입이 이렇게 CNN을 사용할 때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 이제 그냥 이랬던 것과 비교하면은 즉 이렇게 들어온 인풋을 가지고 우리가 플래튼 작업을 해줘서 그 다음에 이걸 덴스 레이어로 넘겨줬던 거에 비하면은 이제 훨씬 더 그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처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는 맨 처음에 플래튼을 레이어를 받지 않는다라는 점을 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할 때 우리의 옵티마이저랑 로스 펑션이랑 매트릭을 설정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아담과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또 애큐러시를 사용할게요. 매트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더 다루게 되는데 우선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든 모델을 리턴해주는 것으로 이 함수 정의가 끝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다면 이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줄게요. 제가 이걸 실행을 안 시켰나 보이나요? 자, 이제 이걸 실행을 시키고 자, CNN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웃풋 쉐입과 이제 파라미터 개수 등등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레이어랑 아웃풋 쉐입, 파라미터 개수 이게 지난번에 봤던 그 요약이랑 동일하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랑 맥스 풀링 레이어 이렇게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걸 또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학습을 시키는데 학습은 이제 오래 걸리니까 아까 해둔 학습으로 이제 대체를 설명할게요.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학습을 종료시킬 수가 있었어요. 이제 애큐러시가 80%에서 91%까지 5번의 앱폭 동안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전과 비교하면은 이제 약간 더 첫 번째 차이점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CNN이 인접 정보를 계산하는 방식을 통해서 파라미터 개수는 적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파라미터 개수는 적지만, 즉 필터에만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그 컨볼루션 레이어의 파라미터 개수는 적지만 그 필터를 가지고 인풋을 가지고 여러 번 이제 계산을 반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자체는 줄지만 이제 연산량 자체는 많아집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데이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CNN 모델이 덴스 레이어로만 구성된 모델보다 이미지 처리 등에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세 번째는 실행하지 마세요 라고 써놨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치 사이즈를 5만으로 설정해 놨어요. 우리가 배치 사이즈가 뭐라고 했었죠? 한번 이제 그 훈련 한번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터에 사용하는 그 미니 배치라는 게 있었죠. 그 배치 미니 배치에 들어가는 데이터 개수를 몇 개를 설정한 것인가가 바로 이 fit이라는 함수 안에서의 배치 사이즈라는 아규먼트였잖아요. 이걸 이렇게 실행시켜 보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납니다. 우리가 에러가 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5만이라고 한다면은 메모리가 터진다고 했는데, 메모리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CPU가 있어서 어떤 연산을 처리하고 이 CPU가 이제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게 메모리잖아요. 즉 이제 우리 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4기가, 8기가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전부 다 한꺼번에 메모리에 넣으려고 하면은 메모리가 부족하다 이런 에러가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resource exhausted error라는 게 나죠. resource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그 메모리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CNN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요. 이 실습 파일을 지난번의 딥러닝 튜토리얼 파일과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